1600년 서부는 이미 밀리고 있는 이 전쟁에서도 시마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시마즈는 병사마저 활을 맞아도 일어서는 집념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병사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건 한 사무라이 토요히사였습니다. 바로 이 애니의 주인공이죠. 이런 시마즈의 맹공에 이기지 못해 동군의 최강의 부대를 가진 나오마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토요히사는 최강의 부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는 숙부를 먼저 보냅니다. 총을 이용한 선지 공격으로 적의 병력을 깎아내고 그리곤 궤돌에서 적들을 하나씩 베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장이 바로 앞에 오게 된 토요히사. 이 효부의 쇼운 나오마사 겐삼! 그렇게 둘은 일기토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얼마 버티지 못해 적군들이 적장 근처에 오기 시작했고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좋다는 듯이 궤돌하는 토요히사. 적을 다 죽일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창 하나를 제외한 모든 창에 찔려버리고 말죠. 토요히사는 이 상황을 노렸다는 듯이 뒤에서 총을 꺼내 적장에게 총을 꽂아버립니다. 토요히사는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눈빛 하나는 바뀌지 않았고 눈빛이 두렸는지 아니면 나오마스의 치료를 우선시했는지 몰라도 퇴각하는 붉은 부대. 그렇게 토요히사는 붉은 부대를 쫓아내고 숙부한테 가기 위해 세키가하라로 가던 중 중간에 어떤 남자가 있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가지 질문 던져보는 토요히사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무언가를 쓰자 토요히사는 벽에 있는 문 중 하나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어떤 이세계 같은 공간에 떨어지게 된 토요히사. 거기서 지나가던 귀뼈저기한테 발견되게 되죠. 엘프가 만지려는 순간 이 대사를 듣자 엘프는 어디에서 들은 적 있는지 표류자의 언어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토요히사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바로 같은 표류자한테 데려간 것이었죠. 놔두고 가라는 말에 엘프는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외치며 일어난 토요히사. 일어난 그 자리엔 거구의 남자 한 명이 있었고 옆에 있던 자신의 검을 꺼내어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다가의 문양을 보게 되자 이 질문에 이 남자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오히려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바로 18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공격하려는 그때 화살이 날라와 방해했고 그래서 토요히사는 누구인지 묻게 되죠. 이 남자는 토요히사가 있던 세상에서 4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에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했는데 바로 벽이 문으로 되어 있는 세상, 이상한 공간에서 한 남자와 마주친 것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이 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던 두 사람, 누군가의 어디선가의 피냄새와 전투 냄새를 맡고 일어납니다. 습격을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자기를 구한 엘프가 있는 곳이라고 알게 되자 바로 뛰쳐가는 토요히사. 그렇게 궤도를 하다 보니 쫓기고 있는 엘프를 보게 되고 한 명 컷! 마지막 한 놈은 장미칼로 칼을 잘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습격 장소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고 거의 악마처럼 적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적장. 이 적장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제압합니다. 죽이지 않고 죽이기 직전 제압한 뒤 바라만 보고 있던 엘프들에게 걸어가 적장을 가리키며 복수는 엘프들이 직접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엘프들은 검을 들어 이때까지 받았던 원한을 적장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프들은 이 토요히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이 장면을 10월 기간 소속인 올미누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르미누는 이 세 명에게 발각되어 버리고 발각이 되자 자신의 목적과 이 세계에 대한 사정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向こうの世界からやってきた人々をその人たちを監視して集めること、それが10月期間の仕事なんです。廃棄物と呼ばれる人々と戦うためにやってきたのです。 한마디로 표류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폐기물들은 지금 카르니아 데스를 침공하고 있었는데요. 멤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土方 흰생거미 부대장 히지카타 토시로, ジャンヌ・ダルク 잔다르크와 질드레, 로마노바와 그 옆에 남성은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10월 기간에선 한니발과 스키피어를 이용하여 이 폐기물들을 막아보려고 했는데요. 카르니아데스 병사들은 지휘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脱出の準備をなさってください。 이미 틀렸다고 생각된 10월 기간은 탈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0월 기간의 생각대로 전투는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폐기물들은 하나씩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령을 소환해 전투를 한다든지 불을 사용한다든지 거기다가 얼음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강도단이었던 표류자의 힘을 빌려 도망치기로 하죠. 이 세계에서 가져온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길을 뚫으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게틀링건 총알이 떨어지자 용이 나타났고 총알 자체도 없는 상태였죠.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또 다른 표류자가 용을 쓰러뜨려주면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상대를 싸워야 되는 3명이었기에 오다 노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ドリフターズが国を取ればよいのだ 바로 나라를 뺏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세계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왔던 드리프터즈를 신용할 리가 없었고 거기다가 지휘권을 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순찰부대를 없었기 때문에 곧 뒤따라올 병사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엘프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았기에 부적의 힘이 빌려 소통을 하게 되죠. 恥ずかしくないのか。祖先に法で食いて死ぬか、走って夢見て死ぬか、どちらにする。決めろ。 토요 히사의 연설로 엘프들은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皆で国取りじゃ。 그렇게 엘프 군대를 얻게 됩니다. 노부나가는 적군들이 사흘 안에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엘프들을 사흘 동안 훈련을 시킨 뒤 엘프 마을을 적군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이 엘프들의 마을을 전투 지역으로 만들어버리죠. 일단 토요 히사의 선제 공격으로 적을 교란하고 병사들을 토요 히사 근처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책을 세워 적을 가둬버리는 작전을 세우죠. 그리고 불화살을 이용하여 곳곳에 불을 내서 병사들에게 공적 화생방 체험을 시켜줍니다. 적군들은 화생방 체험에 빨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곳은 지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고 (3초) 만에 지옥에 가버리는 병사들, 그리고는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탈출구마저도 시마즈가 막아버렸고 시마즈는 다른 병사들을 무시한 채 적장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승리에 좋아하는 엘프들, まだだ。大艦のねじろば落とすち言ったろ。 적장의 목을 벨 때까진 이긴 게 아니라고 하며 성지까지 갈 준비를 마칩니다. 적군을 죽여서 뺏은 장비를 무장해서 말이죠. 한편 성체에선 兵どもはまだ帰ってこんのか 병사들이 오지 않은 것에 초조하고 있을 무렵 兵たちが帰ってまいりました。 자신의 생각이 단순한 걱정이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해 들여보내주죠. 하지만 들어와버린 건 병사들이 아닌 엘프였고 ドリフターズエルフだわ 아주 손쉽게 성체를 제압하게 됩니다. 엘프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현재 진행형으로 엄청난 처우를 받고 있었죠. コンシロンやつばらどもはクソじゃ。コンシロン兵どもは皆殺しじゃ。 열받은 토요이사는 성체 안 병사들을 전부 모아 죽이려는 그때 노부나가가 기절시켰고 殺せ皆殺しじゃ 노부나가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몰살시키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 후에 모든 엘프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모아 나라 뺏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과연 나라를 차지해서 폐기물들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漂流者たちを殺せ 이 작품은 헬싱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전투가 보면 광기가 넘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고 또한 헬싱 작가답게 주인공이 하드코어한 인물을 제치하는데요.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싸움은 폭발적이며 성격은 자신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전개를 이어가는 게 그 특징입니다.
만약 헬싱을 좋아하신다거나 빠른 전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2016년 4분기 애니 드리프터즈였습니다.